제가 이제 유튜브 경제 유튜브로서 투자 유튜브로서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구독자 증가나 그 조회수가 갑자기 이제 뭐 알고리즘을 뭐 타가지고 한두 개가 올라가고 이런 거 말고 전반적으로 는다라는 건 이제 시장의 투심이 살아났다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정체돼 있거나 늘질 않는다 혹은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제 경기가 이제 시장이 이제 내려간다는 건데 제 데이터로 봤을 때 제 채널 데이터로 봤을 때 또 요즘에는 또 어떤 걸 검색하다가 제 영상을 봤는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주로 통화정책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오건영 부부장이나 팀장님으로 승진하셨다던데 하여튼 오건영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 영어 검색가 뜨는데 한동안은 있었던 강영현 이사님 이제 나스닥 7천 얘기하셨던 분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관련 염색을 사라지더니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방을 보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런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언제 없어졌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최근 거를 봐야 제가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있었는데 언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장하는 게 경기 침체 생각보다 무서운 거고, 네 무서운 거지. 경기 침체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더 이제 경기 침체가 확실해져서 뭐 더 깊은 하락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이제 그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저 영상을 다 본 건 아니고 뭐 그냥 뭐 한 세네 개 정도 이제 조금 조회수 가장 높은 걸로 봤더니 이제 큰 맥락에서는 그렇더라고요. 큰 맥락에서 아직 큰 거 하나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EPS 하락, 기업의 이익 하락에 대한 반영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이 하락한다는 건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것이고 경기 침체가 되면 이제 오히려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인데 금리 인하라는 거야말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연준조차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는 경기 침체가 뭐 확인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깊게 들어가고 주가는 상당한 하락을 해왔다. 근데 이 말은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려요. 그 말이 틀렸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보통은 특히 이제 90년 이후로라고 보면 이제 경제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인하를 해서 수요를 좀 자극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요가 줄어드는 게 디플레이션에서는 굉장히 위험인데 인플레이션은 위험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왜? 인플레가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 인플레이션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지금이 어느 상황이냐에 따른 판단이 전제돼야 되는 건데 근데 최근 뭐 20, 30년 그러니까 최근 20년 동안 보면 대부분 이제 수요 부족이 시달렸던 게 글로벌 경제였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서 수요 부양을 해야 될 정도면 대부분 큰 하락은 해왔던 건 맞습니다. 근데 100번 양보해서 맞다고 쳤을 때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경기 침체 확률이 높거나 실제 경기 침체 들어가 있고 그거보다 더 무섭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들어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이고 유럽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IMF가 여러 이제 나라들의 경제 성장 예측치를 상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영국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6 보이시죠? 그러면 뭐 미국은 아직 경기 침체 우려고 영국은 이제 뭐 거의 확정인데 그러면 영국 주가는 작살이 나야 되잖아. 근데 안 그래요. 이 차트 보시면 이게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뭔가 좀 달라지는데 초록색이 이 색깔 이게 하늘색이 나스닥이고 노란색이 코스피입니다. 근데 얘들보다 작년 11월부터 많이 올랐던 게 이게 파란색이 영국이고요. 그리고 이게 유럽입니다. 영국 경기 침체인데 심지어 또 아직 물가도 미국보다 훨씬 높고 이제 꺾인 지도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데도 주가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경기 침체 되면 뭐 이렇게 뭐
반토막 난다던데 별로 그렇지가 않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봅시다. 영국하고 유럽이 왜 이렇게 최근에 안 그래도 톡방이나 이런 데서 그 유럽이 지금 상황이 좋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 이번에 같이 답을 좀 드리자면은 게다가 일단은 영국이나 유럽의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른 거는 눈으로도 확인되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뭘로 올랐나를 봐야죠. 예를 들어서 뭐 밸류에이션이 올라 기대감이 높아져 가지고 뭐 밸류에이션이 상승했나라고 했는데 밸류에이션은 또 최저입니다. 이거 가장 사실 아름다운 그림 아니에요? 주가는 올랐는데 밸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밸류가 계속 올라가지고 하면 거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품이 빠지고 있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 이 경기 침체에서 이런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그러면 아직 영국이나 유럽의 같은 경우는 그 기업 이익 하락에 대해서 반영이 좀 덜 됐구나. 그렇게 의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영국이나 유럽 전체 12개월 선행 EPS 전망치 급락도 뚜렷하게 쭉쭉 빠지고 있어요. 전망치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절대 뭐 영국과 유럽을 빼놓고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도 많이 빠지는 건데 그런데도 왜 이런 거냐라고 하면 일단 뭐 작년에 뭐 영국이라고 하면 한번 뭐 망할 뻔도 했지 않습니까? 연기금 한번 부도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총리도 뭐 날라가고 총리가 양배추보다 수명이 짧니 어쩌니 하면서 뭐 날라가고 뭐 그것 때문에 영국이 저렇게 됐는데 미국이 신경 안 써주면 이게 동맹이 뭐 동맹이냐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11월 이후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냐 라는 건데 일단은 뭐 그건 있습니다. 시장에 한번 충격이 있었잖아요. 시장에 한번 충격이 있어가지고 영국 대형 사고를 치고 우리나라는 작은 사고를 하나 쳤죠. 영국은 이제 국채 발행해가지고 부양하려고 했다가 연기금 날려 먹을 뻔한 대형 사고를 쳤고 우리나라도 그때 방문 순위가 싼 돈을 김인재 전국에 뿌리면서 그 자금 시장을 한번 경색시켜가지고 정부가 최대 20조 원까지 끌겠다고 한번 난리를 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영국은 아무래도 좀 더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하는 걸 넘어서 그 9월에서 10월 중순까지 한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양적 완화 아닌 양적 완화를 잠깐 했었습니다. 뭐 그게 시장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이 많이 좋아진 건 맞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달래줬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레고랜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자금 시장이 흔들리니까 둔촌주공을 살리겠다고 이제 뭐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2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하다도 안 되면 뭐 정부가 뭘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위기감이 확산되는 걸 차단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방이 만들어진 거는 양곡이 똑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영국은 아무래도 큰 사고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러면 위기감이 차단됐다는 건 이제 바닥을 잡았다는 거지 그게 또 상승을 견인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그게 올라가냐? 그럼 일단은 영국과 유럽은 대부분 이제 가치주가 많습니다. 가치주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 시장 스타일에 좀 맞았다는 것도 좀 사실 그러니까 과대 낙폭 가치주가 많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가지 않고 그 자금 시장의 위험을 국가가 막아준다면 한번 대형 가치주들이 과대 낙폭주들은 한번 사볼만 한 거고 그게 또 모멘텀이 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영국의 상황이 주는 거는 그냥 우리한테 주는 것도 좀 있다고 봐요. 영국보다 우리는 성장주가 조금 더 많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대형 가치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한국은 글로벌 경제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궤적을 보고 움직이자라는 생각이 아직 있어서 영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이제 강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그래도 더 나빠지진 않으니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 침체가 오면
뭐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작살나느냐 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왜? 지금 금리가 좀 내려갔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시장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다가 지금 좀 내렸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순서대로 반등한 거 아닌가? 그죠? 가장 힘들었고 그만큼 힘들었고 그래도 좀 덜 힘들었던데 그 순서대로 반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보면 가장 높은 애인데 주가는 좀 다른 궤적을 보이고 있다. 요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가 오히려 무조건 수요 부족인 거여서 그냥 뭐 다 과거처럼 그냥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 금리 때문에 힘들었던 아이들이 숨통 튀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하고 유럽 시장이 최근에 우리한테 던지는 올해 시장 운용에 대한 힌트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적어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